AI를 활용해서 새로운 분야를 빠르게 공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비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인공지능과 대화하듯이 해야지 인공지능에게 요약된 결과를 제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어려운 용어의 경우에는 10살짜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해줘 라고 부탁하면서 이러한 학습법은 문해내공 책에서 심층문해라고 하는 방법으로 설명한 바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학습이 끝난 거냐?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고졸 학력인데 오픈 AI 연구원이 된 가브리엘 피터슨 공부법을 보면 정말 AI 시대의 공부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터슨의 공부는 내가 구체적인 어떤 지식들을 먼저 학습하고 학습한 것들을 문제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해결하고 싶은 과제, 프로젝트를 선정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 과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알아야 될 내용을 하나씩 둘씩 그 과제를 만들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습하는 거거든요. 이런 학습은 왜 인공지능 시대에 중요하냐면 추상적으로 지식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지식을 정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면서 학습하는 경험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학습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가 학습해야 될 내용들을 인공지능하고 대화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데 인공지능이 제시해 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내용이냐.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더 알아야 되느냐. 그런 내용을 하나씩 대화하면서 구체적으로 깊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이해하고 또 그 이해한 것을 다시 또 문제와 연결시키는 일종의 선순환의 학습들을 만들어 가거든요. 한마디로 인공지능 시대의 학습은 살아있는 생각의 학습이어야 한다. 생각의 능력, 우리가 문해력 강조를 많이 하는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그러한 경험들을 쌓는 학습을 인공지능 시대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 가브리엘 피터슨의 학습은 바로 살아있는 문해 학습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인공지능하고 이런 과제를 해결하면서 다양한 지식과 기술들을 학습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인공지능에 일은 시키되 이해와 판단은 내가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가브리엘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에 일은 시키되 인공지능이 제시해준 결과를 내가 스스로 이해하는 기회를 절대 위임하지 않는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제공해준 결과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요. 이 경우에 스스로가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재구조화하는 생각의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인지적 외주화, cognitive offloading이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이해하는 힘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공지능하고의 학습에서 절대 위임해서 안 되는 것은 그 내용을 내가 스스로 분석하고 종합하고 그 의미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는, 생각하는 기회를 절대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인공지능이 많은 정보들을 막 던져줘요. 따라서 많은 정보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시대는 더 이상 아니죠. 인공지능이 제시해주는 다양한 정보들을 연결할 수 있는 힘이 되게 중요합니다. 각각의 지식 정보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는 힘, 그 힘을 키우는 방식으로 반드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공지능이 제시해준 다양한 정보들을 서로 연결하는 통합적 사고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종합적으로 연결한 지식들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지금 학습한 내용들을 다양한 상황하고 또 연계시키는 생각도 되게 중요해요. 연계학습, 상황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지식을 학습하는 걸 넘어서 학습한 지식, 기술이 실제 어디에 연결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의 시대는 추상적 지식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공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문제 해결에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시대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들을 연결하는 힘뿐만 아니라 그 연결한 결과물을 실제 여러 상황에 연결해서 적용해 보는 힘과
능력을 키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분야를 빠르게 공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비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빠르게 내용을 학습하고 학습한 것을 실제 상황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해요. 오랫동안 내가 학습한 결과를 나의 것으로 숙성시키고 숙성한 결과를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하면 좋은데 시대가 어떻습니까? 빠르게 변화되잖아요. 따라서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학습하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새로운 분야와 관련해서 보고서를 찾습니다. 요새 보고서 PDF 파일로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PDF 파일이 공개되면 그 PDF 파일을 놓고 같이 인공지능하고 대화하면서 하나씩 그 내용들을 심층 분석하고 나의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인공지능과 대화하듯이 해야지 인공지능에게 요약된 결과를 제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결과만을 요구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둘씩 깊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 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전체적인 보고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 뼈대를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구조 하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할 때 그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 또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습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인공지능하고 그 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조가 무엇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구조가 파악이 되면 각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핵심이 되는 구체적 내용이 뭐냐.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씩 대화하면서 인공지능을 과외 교사로 활용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어려운 용어의 경우에는 10살짜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해 줘 라고 부탁하면서 하나하나의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하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이 끝난 거냐?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전체 보고서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공지능하고의 학습을 나의 능력, 생각하는 능력을 성장시키는, 강화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죠. 내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전체 내용에 대한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포기하면 인공지능하고 깊은 대화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한 것 같지만 그 경험이 금방 휘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마지막은 내가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읽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학습법은 제가 문해내공 책에서 심층문해라고 하는 방법으로 설명한 바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깊이 있게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하고의 이런 대화 또 인공지능하고의 시간 이후에 개인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은 인공지능에게 맡겨라.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잘하는 게 뭡니까? 중요한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탐색해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정리는 인공지능이 잘한다고 하면 그 정리된 내용들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인간의 몫이죠. 즉, 그 내용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깊이 이해하고 그 내용의 구조를 분석하고 또 그 내용을 단순히 분석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데 연계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내가 하는 분야의 일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책의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나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결과로서 작성해내는 작업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것은 인간의 몫이다. 즉 생각하고 생각한 것들을 다양한 상황에 연결시키고 연결시킨 것을 결과로 남기는 일.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나의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학습 활동을 할 때 갖춰야 될 되게 중요한 학습의 책임감이고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인간 역할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AI가 사실 많이 요새 좋아졌는데 역시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중요한 어떤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 출처가 무엇인지 그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때 출처를 제시하는데 이 출처 자체도
hallucination, 즉 가짜 정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출처를 다시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출처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을 제시했을 때 일방적으로 한 관점에서 그 내용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좀 확장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나의 생각으로 전환시키는데 제한점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AI가 제공된 결과에 대해서 다시 AI에게 네가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한점이 뭔지 한번 제한점을 분석해봐.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그 내용들을 바라볼 수 있는 대화들을 인공지능하고 같이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다양한 관점에서 나의 생각을 증강시킬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 그리고 한 관점에서 편향되게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중요한 학습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